자, 지금 이 올라올 만큼 올라온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치고 달리려면 엄청난 수급이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로 또 가기에는 살짝은 조금 벅찬 상황입니다. 물론 내려갔다가 가야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 눌리고 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자, 물론 이렇게 비이상적으로 하락만 나왔던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비이상적으로 또 상승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인 바닥,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현물은 모아가기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한 번 더 밀리고 가야 우리가 기대하는 그 산타랠리 이런 것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바로 못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그 흐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장기적인 흐름은 저도 그냥 올라간다 이런 생각인데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갈지는 이런 선들을 통해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시점에서 중요 채널과 향후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현재 시간 11월 27일 오후 7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미국장이 열리는 그 시점에 맞춰서 지표가 나온다든지 발표가 나온다든지 이런 내용에 맞춰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요즘에는 우리 시장, 우리가 눈 떠 있는 시간에도 변동성이 좀 큰 것 같아요. 자, 오전에도 변동성을 좀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새벽 시간에 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제가 10년 동안 쌓은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물은 모아가기가 좋다. 하지만 몰빵만 안 하시면은 정말 이런 파동에 맞춰서 모아간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이나 상승이 나올 때 좋은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10년 동안 트레이딩을 하면서 쌓은 경험치이기 때문에 이 경험치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공유 드리는 값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따가 영상 다 보시고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업비트 해킹 소식을 많이 들었죠. 가상화폐 입출금 중단에 따라서 이 업비트의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업비트의 매출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언제든지 또 해킹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오르카가 102%, 비트코인이 흐름이 좋아서 같이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이 가두리 양식에 갇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12월 5일까지 입출금이 제한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을 좀 크게 보여줄 거거든요.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결국에 이 업비트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 코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다른 거래소 시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채로 먼저 올리고 해외에서 따라오는 그런 흐름을 만들겠죠. 그래서 알트코인 단타를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가두리 양식장에 안 좋은 고점에 물리게 되면 조금 길게 그리고 크게 빠지는 하락을 경험하실 수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 정말 초단타로 치셔도 되겠지만 무작정 이런 코인들 고점에서 물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왔던 데이터, 이 데이터를 딱 보게 되면 이 주제가 대규모 보유자들의 거래소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 하락 압력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자, 일단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던 건 맞죠. 최대 80K까지 거의 80K까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7개월 만에 저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 대규모 보유자와 장기 보유자들이 거래소로 보내는 그 입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가격 하락 압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 대량 입금 비중이 45%까지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87%까지 하락하는 경우를 보여줬습니다. 11월 21일 이 기준으로는 거래소로 이동한 비트코인이 9,000BTC 상당히 많죠. 이 중 45%가 100BTC 이상의 대량 입금이라고 전해지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조정 국면 반등은 보여주고 있지만 당시의 조정 국면에서는 이러한 이동들이 결국에 시장 트레이더들에게 좀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인데 총 유입량은 좀 안정적이지만
대량 입금 비중은 급증했다라고 하죠. 이더리움 역시 거래량 유입량에서 대규모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총 유입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태인데 평균 입금 규모가 41.7 이더리움까지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3년 만에 최고치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불안감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 거래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죠. 하루 거래 입금 건수는 올해 내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부터 마찬가지죠. 불장 이후에 7월 이후에는 매일 4만 건 이상의 알트코인 입금 트랜잭션이 발생하면서 최근 피크는 10월 17일 날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점을 찍고 내려가다 보니까 알트코인도 팔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런 피크를 찍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데이터들을 토대로 봤을 때에는 장기적인 보유자들도 입금을 하면서 털린 상황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일 가능성은 높긴 하지만 지금 이 물량들을 단기 매집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닥이 잡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간이 이 구간일 수도 있어요.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한 번 더 빠졌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빠졌다가 올리고 이게 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원하는 거 그냥 반등 이후에 연속적인 상승이긴 한데 연속적인 상승 이후에는 또다시 급락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한번 눌렸다 가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거 계속 강조드리죠.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11월 19일 날부터 현물은 정말 모아가기 좋은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물론 이때는 92K 정도. 하지만 제가 100% 몰빵한다 막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음봉이 크게 떨어졌을 때 내가 100%이 비중을 생각했다며 이럴 때 막 10%씩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올 때마다 10%씩 매수했다며 양봉에는 또 매수를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제 영상 11월 19일부터 보신 분들은 현물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현재 시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게 이 바닥을 탈출하려면 스토캐스틱 보조지표를 활용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지금 이 파란색이 K값이고 이 노란색이 D값이거든요. 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K값하고 D값이 20 미만으로 빠진 다음에 K값하고 D값 모두 20 이상으로 올라오는 그 상황에서 K값이 D보다 커야 그나마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때에도 한번 출연했거든요. 이 양봉 이후에 음봉하고 한 번 더 반등하는 모습.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11월 24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때 스토캐스틱이 20 이상에서 마감하게 되면 반등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동일한 흐름으로 나와주고 있죠. 자, 양봉 이후에 음봉, 양봉, 양봉. 그리고 양봉 이후에 음봉, 양봉, 양봉. 자, 그럼 여기서 못 올리잖아요. 그럼 또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처럼 급락이 연출되는 게 아니라 진짜 바닥을 잡기 위한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도 보시면 제가 패러렐 채널을 그어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저항 맞다가 내려오니까 급락이 연출됐고 그리고 여기서도 종가상으로 이 위에서 마감한다면 조정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때처럼 또다시 밀리기 시작한다면 밀렸다가 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로만 가지지 마시고 정말 염두를 하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 어저께 말씀드렸던 관점은 이 상승 패러렐 상단을 찍고 저항을 맞았다가 올라가는 타점에 맞춰서 우리가 들어가 보자.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조정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 보자였는데 자, 어떻게 보면 둘 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은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저항을 맞고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타점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차별적으로 올렸어요. 자, 그런데 이때 보시면 1차 TP 89.8K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 타점을 잡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89.8K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파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자, 관점 1번은 여섯 번째 상승 패러렐 상단 여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락 패러렐 중심은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여기서 그냥 곧바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양봉의 크기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잖아요. 매도세가 더 크다는 상황입니다.
자, 매수세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라는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한번 내릴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걸 돌파를 못하면 결국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항 체크하다가 이런 타점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릴 때 90.2K 한 이 정도쯤 되거든요. 자, 제가 여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자,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아요. 한번 저항 맞다가 여기 지지를 체크하지 않고 저점을 올린다면 여기도 좋기는 한데, 여기서 지지를 못 받고 여기서 또 저항이 크게 나온다면, 그리고 저점을 높이지 못한다면 한 번 더 밑에 있는 지지 라인대까지 이것까지 체크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게다가 이 세 번째 하락 패러렐 중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저항이 나왔었거든요. 저항이 나왔었는데 4시간봉 기준으로 한 번도 지지 체크를 못했어요. 결국에 지지 체크는 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타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안 올 수도 있고 그냥 곧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예상되는 진입가 90.2K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TP는 93.1K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구독자분들께는 새벽에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스터디룸에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새벽에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매매는 많이 못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직 타점이 안 나와서 이따가 뭐 쇼 타점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3일 전부터 이 롱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지션을 들어가서 그냥 두고 있는데 오늘은 비중을 좀 많이 줄였죠. 자, 보시면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타점에서 매도를 하고 좀 수익을 챙겨놨습니다. 물론 지금도 비중을 남겨놨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저도 시장을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과 이 타점들 공유받는 방법 이따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관점 두 번째. 항상 제가 두 가지 관점을 말씀을 드리죠. 한 가지 관점만 있다면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너무나도 못 잡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상승 패러렐 중심은 이 밑에 있는 점선이고, 세 번째 하락 패러렐 중심은 여기거든요. 제가 관점 1번을 말씀드릴 때 이전에 저항 라인이었던 것을 한 번에 돌파하고 아직도 지지 체크를 못했어요. 결국 그렇다면 지지 체크를 하러 가기 위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여기서 지지 체크가 안 나오고 여기까지 한 번에 밀었다가 이 저항 구간을 저항 맞고 그 다음에 밀린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것까지 한번 이탈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세 번째 하락 패러렐 중심에 대한 저항을 맞고 우리가 이렇게 갈 때 이 타점에서 들어가는 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표시를 해놨죠. 자, 제가 왜 이런 구간을 좋아하냐면 저항 맞을 거 저항 맞고 지지 받을 거 다 체크하는데 저항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밀리면서 이거 돌파할 때 들어가야 손익비가 좋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다라고 치면 밑에 여기까지 손절 라인으로 잡고 위에는 91.3K 딱 위에 있는 여섯 번째 상승 패러렐 상단까지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손익비가 좋다는 거죠. 지금 뭐 어림짐작해서 한 1대3에서 한 1대2.5 정도? 그 정도만 되더라도 우리는 손익비 측면에 있어서 손절만 잘한다면 계속 이런 타점에서 들어가서 복리로 수익을 쌓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1차 TP는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2차 TP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끌고 갈 수 있을 때까지 끌고 가시라고 제가 타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저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160% 정도? 이 정도 수익을 좀 챙겨주고 있는데, 제가 이 타점 같은 경우에는 보조지표를 통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 있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100% 맹신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타점이 상당히 괜찮고 하루에 한 개 정도 나오거든요. 게다가 신호가 뜨기 전에는 플래그 신호가 뜨고 위에는 익절가, 아래에는 손절가가 딱 나오다 보니까 내가 뭐 차트를 계속 보면서 대응할 수 있다면 이 익절가 어딘지 확인하고 손절가 확인하고, 그런데 이게 또 익절가에 딱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 뜨다 보니까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자, 물론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후에는 아직 타점이 안 떴어요. 좀 명확한 구간에서 타점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고점 라인대를 못 뚫는다면 한 번 더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숏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오게 되면 제가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요, 이 보조지표도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무료로 좀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 스터디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지표 공유 받는 방법하고 이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 링크가 보이실 텐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구글 폼이 딱 나오게 되거든요. 자, 먼저
이 구글 폼에서 제 이름 이무혁 전문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글 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터디 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걸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빗썸이나 업비트에서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 요즘에는 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많이 말씀드리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받아보실 분들은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트레이딩 교육법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자책으로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자책으로 트레이딩 노하우도 좀 알고 싶다 하시면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보조지표도 이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보조지표가 상당히 좋은 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플래그 신호가 뜨고 바이가 뜨든 셀이 뜨든 신호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위에는 익절가가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바이 기준인데, 자, 셀 기준으로는 밑에가 익절선이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딱 익절가가 도달이 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기엔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시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터디 룸에서도 보조지표를 통한 타점이 나왔을 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은 스터디 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중복 선택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 체크하셔도 되니까 원하시는 것에 맞춰서 양식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 이름이 안 보이거나 이 구글 폼을 작성하는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에 번호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번호로 뭐 스터디룸 입장하실 분들은 스터디, 뭐 보조지표면은 뭐 보조지표면 보조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딱 봤을 때 알아보기만 편하게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참 쉽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뭐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올 만큼 올라온 BTC 맞습니다. 하지만 더 갈 수가 있어요. 더 갈 수는 있는데 이때처럼 이 패러렐 채널에 위에서 종가를 마감 못한다면 한 번 더 눌렸다가 갈 수 있다는 거. 물론 지금은 버텨주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마감하고 다음 날에 음봉이 나오다가 다시 또 양봉으로 회복하면서 간다면 또 한 번 더 상승할 여력이 생기겠죠.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96K 정도? 이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한 번 더 밀리고 갈 수는 있어요. 여기에 쌓인 물량들이 어느 정도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올라올 만큼 올라온 비트코인은 맞지만 단기 바닥도 맞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막 비중을 100% 담을 타점은 아니라는 거. 물론 그냥 간다면 저도 많이 아쉽겠죠. 왜냐?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구간에서만 담았거든요. 제가 뭐 비트코인을 10개를 살 거라고 했으면 지금 3개밖에 못 샀어요. 30% 정도밖에. 그래서 조정이 조금 더 나온다면 저는 담을 생각이고, 제가 뭐 그냥 무차별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무지성으로 매수하진 않습니다. 더 크게 먹으려면 음봉이 나올 때마다 그럴 때마다 매수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타점이 나온다면 제가 또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아까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유지해 주시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 영상 꾸준하게 챙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